이제 담보물건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담보물건이라 함은 채권 만족을 담보하는 물건이다. 유치권, 질권, 저당권인데 질권은 우리가 배우지 않는데 지금 3교시에는 담보물건의 총서를 할 거예요. 일반적인 이야기를 해서 질권도 같이 끼워서 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담보물건이 여러분들 저게 법률 용어들은 다 줄임말이라고 했거든요. 저게 확 늘려보면 어떻게 되냐면 채권의 만족을 담보하는 물건 그 소리예요. 채권의 만족을 보장해주는 담보 보증하는 물건. 이때 채권이라 하는 게 원래는 되게 넓은 개념이지만 지금은 편하게 그냥 돈 받을 권리다라고 할게요. 돈을 받을 게 있어요. 채권의 만족 이거는 돈을 받는다는 거고 채권의 불만족은요 돈을 못 받는다는 거지. 근데 채권자들이 딱 채권만 가지고 있으면 채권의 만족을 못 볼 가능성이 있어요. 돈을 못 받을 수도 있어. 채권 자체도 권리이긴 하지만. 그래서 채권자들은 채권 그 이상의 뭔가가 강력한 힘이 필요한 거죠. 그게 바로 물권의 힘이에요. 배타적 독점 지배권의 힘. 채권의 만족을 담보하는 물건이 이거예요.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야. 그러니까 유치권, 질권, 저당권은 한마디로 다 같이 채권자들이 가지게 된 권리예요. 채권이 없다면 유치권, 질권, 저당권을 가질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채권자가 채권 말고 유치권이 있으면, 채권 말고 질권이 있으면, 채권 말고 저당권이 같이 있으면 돈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채권 담보의 필요성, 왜 채권만 가지고 안 될까? 채권도 권리인데 왜 돈을 못 받지? 왜 필요한가? 그럼 이런 담보물건, 유치권, 질권, 저당권은 도대체 무슨 힘이 있길래 확실하게 돈을 받게 해주는 것일까? 그걸 한번 살펴볼게요. 채권 담보의 필요성은 이론적으로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 채무자 재산의 감소예요. 채무자의 재산, 한마디로 채무자는 쫄딱 망해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 채권자들은 메롱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채권자 평등 원칙. 채무자가 망하지 않아도 채권자 평등 원칙이라는 거지 같은 원칙이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채권만 가지고서는 돈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친구나 친척에게 돈 한 5천만 원을 빌려줬다, 드렸다. 근데 그냥 담보로 잡기 좀 그래가지고 그냥 5천만 원 차용증만 받아뒀다. 여러분들 돈 못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니까요. 나중에 문제 터지면.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두 개를 비교해 볼게요. 담보가 없는 경우와 있는 경우를 비교해 볼게요. 지금까지 그림이 똑같죠? 돈 빌려주는 계약, 금전 소비자 계약. 의리가백에 1억 빌려줘서 1억 받을 권리가 있거든, 양쪽 다. 근데 저쪽은 그냥 빌려줬어. 차용증만 하나 받았지. 채권이 있다는 건 맞아요. 근데 이쪽은 저 집에, 채무자의 집에 저당권 설정 계약을 하고 등기를 해서 저당권이라는 담보 물권까지 취득한 거야. 채권을 담보하는 저당권을 갖고 있는 거지. 얘 둘의 운명적인 차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기 돈 빌려줬거든요. 돈 갚을 날짜가 왔어. 돈 안 갚네. 채무자가 돈 안 갚는 거 채무 불이행. 그러면 이제 채권 이것도 권리이기 때문에 강제 소송과 집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그럼 을은 채무자의 재산을 통해서 1억 원을 가져갈 수 있는데 배당받을 수 있는데 바로 못해요. 일단 채권이 있다는 것은 자기 주장이잖아. 차용증이 있는데 차용증은 위조했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일단 채권이 있다는 것을 국가기관에 의해서 공적으로 확인받아야 돼요. 그게 바로 소송 절차예요.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걸어야지. 왜 안 갚냐. 그 소송에서 이겼어요. 법원이 판결을 내렸어. 피고는 원고에게 빌린 돈 1억 원을 갚아라. 그거는 채권이 있다는 걸 확인을 한 거야, 안 한 거야? 한 거죠. 그래도 안 갚으면 소송과 다음에 뭐 한다고 여러분들? 집행. 집행한다는 게 저거 경매한다는 거예요. 저거. 채무자 재산 털어버리는 거지. 집행을 한다. 근데 이렇게 경매를 해도 이렇게 승소 판결을 받아가지고 하는 경매, 승소 판결이 집행할 수 있는 힘, 집행 권원이거든요. 집행 권원을 확보해서 하는 경매를 무슨 경매를 한다? 강제 경매라고 하죠. 빨리 할까요? 시간이 걸릴까요? 시간이 걸리 소송에서 이기는데 한참 걸리잖아요. 집행 권원을 확보하는데 더디지. 그래서 어렵사리 한 1년 만에 승소해서 강제 경매를 딱 신청했는데 어라? 집이 없네. 내가 그때 돈 빌려줄 때는 갑이 이 집 주인이었는데 그 사이에 집이 딴 데 팔려나간 거지. 저럴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면 저 집을 쫓아가서 경매할 수 있을까? 여기 문제인 거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없어요. 안 돼요. 자, 채권은 상대권이에요. 갑에 대해서 돈 받을 권리가 있는 거지. 그거를 소송에서 확인한 건데 지금은 병의 물건이에요.
어떻게 갑에 대한 돈 받을 권리가 있다고 평의 재산을 경매하겠어? 집행이 안 돼요. 집행 안 되는 거야. 집행 불가해요. 이게 이제 첫 번째 문제인 거지. 지금 보세요. 갑이 집이 있다가 집이 없어졌다는 것은 갑의 재산이 늘어난 거야, 줄어든 거야. 이게 첫 번째 문제라는 거지. 채무자가 쫄딱 망한 거지. 내가 돈 빌려줄 때는 집도 있고 외제차도 있고 현금도 많았거든, 통장에. 근데 돈 받을 때쯤 되니까 개털돼 있네. 자기 재산이 없어. 털어버릴 재산이 없다니까, 집행할 재산이. 그럼 집행 불능이에요. 승소 판결은 받을 수 있겠지만 승소 판결은 휴지 조각에 불과한 거지. 무슨 재산이 있어야지 뭐 팔아가지고 가져가지. 이게 첫 번째 문제인 거예요. 첫 번째 문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친구한테 친척한테 돈 빌려줄 때는 그 사람이 그때는 돈 좀 있었어. 뭐 저기 지골 땅도 있고. 근데 돈 받을 한 몇 년 있다가 보니까 자기 거 아니야. 그럼 여러분들 받을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다니까요. 무슨 돈이 없는, 재산이 없는데. 두 번째는 자, 그대로 이 재산을 갖고 있다고 치고요. 그럼 채무자의 재산은 줄어들지 않았는데 나 같은 빚쟁이들이 늘어난 거야. 내가 돈 빌려줄 때는 나만 1억 빌려줬는데 그 이후에 얘한테 돈 빌려주는 붐이 일어가지고요. 얘는 2억 빌려줬어. 얘는 3억, 4억, 5억, 6억, 7억 이렇게. 그래서 등차 수열로 빌려준 거야. 이렇게. 그렇게 빌려줬어요. 그럼 1억부터 7억까지 다 합치면 얼마죠, 여러분들? 1부터 7까지 다 하면? 빨리 계산해 주세요. 1부터 7까지 다 더하면 28억이죠. 28억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이게 한 3억짜리 집이었다면 나만 채권자라면 저거 안 갚으면 3억짜리 물건 팔아가지고 내 1억 받아갈 수 있어, 없어요? 있지. 근데 지금 채무가 28억이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소송을 해서 경매를 해도 배당을 참가할 때 이게 거지 같은 원칙이 나온다니까. 채권자 평등 원칙. 나만 채권자가 아니라 얘들도 전부 다 채권자고, 채권, 물권은 여러분들 먼저 성립한 권리가 우선한다는 우선적 효력이 있었죠. 채권은 먼저 성립하고 나중 성립하고 그런 거 없어. 모든 채권자들은 다 뭐하다? 평등하다. 평등한 거니까 평등 배당이 이루어지는 거지. 얘들도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지면 내가 경매해도 얘들도 배당에 참가해서 돈을 달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받느냐? 안분 배당. 안분이란 말은 법에서 안분은 비례예요, 비례. 비례 배당을 받아요. 나 1억, 얘 2억, 얘 3억, 4억, 5억, 6억, 7억이에요. 그러면 요 집이 만약에 3억 원에 팔린다. 3억 원에 팔리지 말고 계산상 편하게 2억 8천에 팔린다고 할게요. 2억 8천에 팔리면 어떻게 받아가느냐? 2억 8천을 1대 2대 3대 4대 5대 6대 7로 나눠 갖는 거지, 이렇게. 그게 안분 배당이에요. 그럼 내 받을 돈은 1억 원인데 얼마를 배당받게 될까? 1,000만 원이요. 이 2억 8천 중에 10분의 1인 20, 아니 맞나? 계산법이? 맞겠죠. 예. 그렇게 해서 배당을 받는, 얘는 2천만 원 받고 얘는 3천만 원, 4천만 원, 7천만 원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같은 채권자가 늘어나면 나눠 먹기를 해야 되니까 채권자들은 평등하게 비율제로 돈을 다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죠. 이게 채권만 달랑 가지고 있는 사람의 운명이에요. 그러니까 채권자는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쁘죠. 채권의 만족, 불만족? 불만족인 거야. 그래서 채권자들은 채권 그 이상의 알파, 더 강한 힘이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거지. 그게 바로 물권의 힘이에요. 그게 바로 여기 있는 뭐라는 거죠, 이거? 저당권이야. 저당권이란 권리 자체는 돈 받는 권리가 아니에요. 돈 받는 권리는 채권이고, 이 저당권은 이 돈을 확실하게 받게 해주는 힘이에요. 핵심적인 거는 뭐야? 우선문제권인 거지. 얘 한번 볼까? 이 상황. 자, 얘는 돈 빌려주고 담보를 잡았어. 저 집에 3억, 자 2억 8천짜리 뭐 3억 원인가 저당을 잡았어요. 근데 또 마찬가지 돈 안 갚네. 그럼 아까 전에 채권만 가지고 오는 사람은 소송에서 이겨서 집행권을 확보해서 경매를 하는 강제 경매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어요. 그냥. 저당권이 무슨 힘이에요? 사용 수익의 힘이에요? 처분의 힘이에요? 처분, 경매 처분하는 거예요. 바로. 소송 없이. 집행권은 요하지 않고 곧장 바로 경매 들어갈 수 있어요. 무슨 경매라고 한다? 임의경매. 왜 이런 말을 쓸까? 여기는 왜 임의라고 하고 여기는 왜 강제라고 할까? 말 그대로예요, 그냥. 여기는 채무자가 그래 경매해라라고 해서 경매하는 게 아니고 소송에서 이겨서 강제로 경매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는요, 그게 아니고 갑이 을한테 돈을 빌릴 때부터 자기 집에 저당권을 설정을 해줬어, 안 해줬어? 저당권을 설정해 준다는 게 뭔지, 내가 소유자로서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권능 중에 처분 권능을 떼어서 준 거지, 얘한테. 내가 당신한테 돈 빌린 1억 원을 안 갚을 시에는 네가 내 집을
경매로 처분해도 좋다라고 얘가 허락을 했어 안 했어? 그러니까 얘의 뜻에 따라서 경매가 들어가는 거지 강제로 경매하는 게 아니에요. 임의가 뭐죠? 의사에 임하여 의사에 따라서 경매한다는 소리예요. 이게 임의경매예요. 임의경매. 그래가지고 하니까 저기보다 속도가 빠르겠지 경매. 돈 갚기로 한 날 다음 날 돈 안 들어오면 바로 경매 들어갈 수 있거든요. 경매를 신청해서 경매를 해서 이걸 팔았더니 저기 같은 일이 생겼네. 다른 빚쟁이들이 엄청 많네. 여기에서 저당권의 위력이 발휘되는 거지. 저당권의 핵심적인 위력 뭘까요 여러분들? 네 글자? 우선 면제야. 일반 채권자들은 전부 다 뭐 하다고 여러분들? 평등하다니까. 저당권자는 평등해요? 평등하지 않아요? 평등하지 않아. 저당권자인 채권자는. 이렇게 저당 잡혀있는 물건을 저 따라 해보세요. 저당물 해보세요. 저당 잡혀있는 게 토지면 뭐라고 부를까? 응용해보세요. 저당 토지. 저당 잡혀있는 게 건물이면 불러보세요. 뭐라고? 저당 건물. 이렇게요. 그걸 합치면 그냥 저당물. 저당물이 경매가 돼서 환가가 되면 저당권자는 다른 채권자하고 평등하게 안분 배당받아요? 우선적으로 배당받아요? 우선적으로. 저당권자는 그 채무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저당물을 통해서 다른 채권자들보다 자기 채권에 우선 면제를 받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와 얘들은 이 집에 저당권이 없어. 일반 채권자. 자, 저당권이 없는 채권자를 뭐라 한다고요? 일반 채권자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제가 그림에도 그려놨지만 약간 그 아프리카 그 세계에서 사자와 하이에나의 관계. 하이에나가요. 요게 뭐냐 요게. 요 재산이 바로 말 한번 잡아 얼룩말. 하이에나가 얼룩말을 하나 사냥을 했어. 그건 뭐 어떤 상황이냐면 얘들 중에 이 다른 일반 채권자가 요런 과정을 통해서 요 집에 경매 신청 들어올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사냥은 얘가 했다는 거지. 하지만 우리가 그 아프리카 동물의 왕국을 봤지만 얘가 사냥을 했어도 사자가 오면요. 얘가 같이 형님 같이 좀 드시죠. 그렇게 안 하죠. 어디 죽으려고 경상을 해. 얘는 일단 도망가야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사자가 먼저 먹어요 안 먹어요 이거를요. 먹고 그 남는 찌꺼기를 얘가 나먹잖아. 달라들여서 평등하게. 딱 그런 관계라니까요. 사자는 무엇을 상징하는 거죠 여러분들? 저당권자. 하이에나는요. 일반 채권자 담보가 없는 채권자를 말한 거야. 사냥을 누가 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경매를 누가 했는지 중요한 게 아니고 저당권자에게는 우선 면제권이 있다는 거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먼저 배당을 받으니 이게 2억 8천에 팔렸을 때 아까 전에는 전부 다 나눠 먹게 해야 되는데 얘는 저쪽이 채권자가 있건 없건 내가 1억 원을 먼저 배당을 받을 수가 있거든. 그리고 남은 1억 8천. 그거를 아까 평등 원칙에 따라 얘들이 저런 식으로 나눠 먹는 거야. 그러면 내가 저당 잡았을 때 이후에 아무리 빚쟁이들이 많이 생겨도 내가 먼저 배당을 받으니 이렇게 채권자 평등 원칙에서 이 거지 같은 원칙에서 저당권자는 벗어나 버리는 거지. 됐나요? 그럼 내 뒤에 또 나 같은 사자가 또 한 마리 생길 수 있어 없어요? 저당권자가 있지. 하지만 저당권끼리는 물권 세계이기 때문에 순위가 있어 없어요? 걔는 나보다 힘이 약한 사자야. 걔가 경매 신청해서 나부터 먼저 배당이 이루어지는 거지. 저당권자가 더 생기는 건 상관없어. 물론 나보다 선순위 저당권자에게 내가 지긴 하는 거지. 그건 내가 계산하고 들어가면 되는 거고. 첫 번째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뭐냐면은 내가 저당 잡았을 때 갑의 건물이었거든. 그 당시에는. 근데 지금 경매하려고 보니까 또 망했네 이 사람. 이 집이 얘의 집이 되어 있네. 아까 전에는 강제 경매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여기 경매 될까 안 될까 이거. 소유자가 달라져 있으면요. 돼요.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억지로 외우는 게 아니고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깨쳐야 되는 거야. 생각을. 저당권은 물권이다 채권이다. 물권. 이게 채권이에요. 다른 거예요 지금. 이건 물권이에요. 물권은 절대권 상대권. 그러니까 나한테 저당권 설정해준 이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힘이 아니고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어 없어요? 그 누구에게 나가는 바뀐 소유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어요. 바뀐 소유자도 여기 저당권 등기되는 거 보고 산 거야. 각오하고 산 거야. 따라서 바뀐 소유자가 내 채무자는 아니야. 바뀐 소유자를 찾아가가지고 돈 1억 줘요라고 할 수는 없지. 채무자는 얘니까. 근데 얘가 돈을 안 갚으면 소유자가 바뀌었건 말건 나는 이 집을 팔 수 있는 힘이 있어 없어? 저당권이야. 있고 팔아가지고 거기에 내 순번대로 적혀있는 금액만큼 등기부에 나와 있는 금액만큼 뭐를 받아갈 수 있다는 거죠? 우선 면제. 그럼 얘는 봉변이지. 자기는 채무자도 아닌데 그렇게. 근데 자기는 각오하고 산 거야. 저당권 보고 샀으니까. 그 피해는 이렇게 둘이 알아서 해결할 문제고. 그러니까 저당권은 뭐냐면은 내가 저당 잡았을 때 갑의 건물이었어. 근데 갑이 쫄딱 망한 거지.
망해가지고 주인이 바뀌어 있어도 내 저당권은 사라져 안 사라져? 안 사라지기 때문에 어디에 주인이 100만 번이 바뀌어 있어도 경매를 넣을 수가 있고 그거 팔아가지고 내 돈을 그 금액만큼은 우선 면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 채무자가 망하는 것도 상관없어진다는 거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은행이 여러분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런 억 단위, 천 단위의 돈을 대출해 줄 때 여러분들을 절대 안 믿지. 여러분들을 믿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아파트를 믿는 거예요. 그 아파트는 어디로 안 가잖아요. 그래서 아파트에 뭐를 잡으려고 하는 거죠? 저당을 잡아놓으면은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잃어도 저당권자는 저당권을 잃는 게 아니거든. 돈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는 채권의 만족을 본다, 못 본다? 채권의 만족. 돈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웃지. 일반 채권자, 무담보 채권자의 운명, 담보를 가진 저당권부 채권자의 운명 이렇게 달라진다. 그럼 상상력을 동원해 보세요. 저당권자도 돈을 못 받는 경우도 생길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을 해서 이 상황을 만들어 볼까? 저당권자도 저렇게 매롱되는 경우 있을까 없을까? 응? 창의력. 뭐 그렇게 고도의 창의력도 아니야. 조금만 창의력을 발휘해봐요. 말해보세요. 뭐야? 이거 없어지면, 집 없어지면요. 물건 없어지는 거야. 지진에 집 내려 앉아버린 거야. 그럴 수 있어 없어요? 그럼 뭐가 없어져? 채권이 없어져? 저당권이 없어져? 저당권이 없어진다는 거 아시겠죠? 돈 받을 관계는 남아있어 안 남아있어? 그렇지만 얘가 쟤처럼 된다는 거 아시겠죠? 내 저당물이 사라졌잖아. 맞나? 근데 이 집 말고 다른 집도 하나 있었는데 얘는 다른 집에 대해서는 뭐가 없는 거지? 저런 입장인 거야. 그냥 하이에나인 거야 나도. 그러면 그 지경이 되는 건데 근데 집이 아파트가 땅이 없어지는 경우는 잘 없으니까 그런 일은 거의 없는 일이고 그러니까 저당권이 있어야 된다는 걸 아시겠지? 담보의 필요성을 여러분들 충분히 느끼셨을 거고 그 다음에 담보물권의 효력을 보게할게요. 담보물권 그러니까 이렇게 유치권, 질권, 저당권은 저런 식의 방식으로 확실하게 채권을 변제받게 해주는 것들인데 담보물권의 효력은 두 가지가 있어요. 우유고 우유. 우는 뭐냐? 지금 봤던 저당권의 힘이에요. 말해보세요. 우선 변제를 받는 거예요. 우선 변제가 뭔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우선 변제. 하나가 또 있어요. 하나는 약간 유치하는 건데 유치적 효력이 있어요. 유치적 효력은 뭐냐? 보세요. 이 물건을 지배하는 물건을 가지고 내 채권을 확실하게 변제받는 방법은 첫 번째는 요걸 파는 거지. 이 물건을. 환가시켜서 요 배당 절차에서 일반 채권자나 후순위자보다 먼저 배당을 받는 힘. 그게 뭐예요? 골라보세요. 우선 변제의 힘이지. 저당권자가 가지는 힘. 두 번째 방법이 있어요. 요 물건을 내가 가지는 거지. 유치. 그래서 이 물건 주인이 달라고 해도 돈 가져와. 돈 줘야지 내가 주지. 돈 주기 전까지는 내 물건 안 내어준다. 물건을 내 수중에 뭐 해버리는 거죠 여러분들? 유치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이 물건 소유자가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느끼는 거지. 이 물건을 되찾기 위해서 돈을 어디 빚을 내서라도 가져오는 거지. 그 돈을 주면 비로소 물건을 내어주는 거야. 그게 무슨 힘이라고 여러분들? 유치적으로. 그러니까 담보물권들은 요 두 가지 힘을 적절하게 써가지고 채권의 만족을 담보한다는 거예요. 근데 담보물권이 총 몇 가지 있다? 3개. 유치권, 질권, 저당권. 요거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여기서 이 전체적인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끼워서 가겠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유치권은 카센터, 그 다음에 질권은 전당포, 그 다음에 저당권은 은행, 대출해주는 은행을 생각하시면 돼요. 카센터에서는 뭐냐? 카센터 수리 맡겼거든. 수리비 50만 원 나왔다고 연락 왔어. 차 수리는 끝났다고 50만 원이라고 차 찾으러 오라고. 그러면 그 50만 원을 줘야지 차를 내어주지. 혹시 50만 원을 안 주면 카센터에서는 차를 내어줘요 안 내어줘요? 안 내어줄 권리. 차를 뭐 할 권리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유치권이야. 카센터 유치권. 그럼 전당포에는 이 여자가 지금 물건을 3개나 맡기네. 구두, 코트, 가방 맡기면서 한 900만 원 빌려요. 다 물건 좋은 물건들이 명품들이거든. 그래가지고 전당포 업주가 900만 원을 빌려주는 채권자가 되고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질권을 설정받는 거지. 질권자인 거예요. 전당포 업주는 질권자. 질권. 이게 질권이에요. 그 다음에 국민은행은 요 건물주인에게 돈 빌려주고 이만큼 돈 빌려주고 요 집을 딱 저당 잡은 거야. 이게 저당권이지. 저당권이에요. 셋 다 담보물권인데 한번 비교해 볼게요.
성립. 이런 권리들이 어떻게 성립하는지. 성립은 여러분들 담보물권도 생기는 원인은 이거 아니면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 원리는 이제 좀 감이 좀 올라오시나? 권리가 생겼다 그러면 원인은 둘 중 하나야. 하나는 뭐다? 법률 행위. 자, 1년 동안 민법 공부했는데 저게 감이 없으면은 그러니까 공부 감각이 되게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법률 행위. 하나는 법률 행위, 또 하나는 뭐다? 법률의 규정이다. 법률 행위라 하면 주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계약이죠. 그러니까 이런 권리들은 뭐로 생기거나 뭐로 생긴다는 거죠? 계약을 해서 생기거나 아니면 법률의 규정으로 생겨요. 계약으로 생기는 담보물권을 이렇게 불러요. 뭐라고? 약정. 이 약자가 어디 약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계약 약자 아닙니까? 계약으로 정해지는 담보물권 뭐예요? 약정 담보물권. 그럼 이건 법률의 규정으로 생기는 담보물권은 6글자로 지어내봐요. 법정 담보물권이라고 그러겠지. 법률의 규정을 줄여서 뭘 한다고요? 법정. 계약 없이도 생기는 담보물권이 뭐다? 법정 담보물권. 여기 있네. 유치권은 뭐라고 여러분들? 법정. 질권은요? 약정. 저당권은요? 약정이라고. 조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유치권 조문인데 유치권은 내가 돈이 50만 원 필요해서 카센터에 차를 맡기고 50만 원을 빌린 게 아니에요. 그냥 수리가 끝났는데 수리비를 못 주면 유치권이 생기는 거지. 따로 계약 안 해도. 담보 설정 계약 안 해도. 자, 유치권은 유가증권을 지금 빼고 갈게요. 유가증권 어음수표 같은 거 얘기하는데 우리 시험에 안 나와요.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있어. 그 사람에게. 근데 채권의 변제기가 왔어. 돈 받을 때가 된 거지. 이 요건이 갖추어지면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해당 물건을 유치할 권리가 생긴대. 그 요건만 구비되면 법에 의해서 유치권이 생기는 거지. 그럼 이 카센터 사건을 여기다 넣어볼까요? 카센터 사장님은 고객의 자동차를 뭐 하고 있는 거죠? 점유하고 있지. 그 다음에 그 자동차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있어 없어? 그게 수리비 채권이지. 자동차하고 관계 있나 없나 그 채권은요. 있죠. 그리고 다 고쳤으니까 채권에 돈 받을 변제기가 왔죠. 다 갖춰졌어. 그럼 유치권이 생겨요. 저절로 법에 의해서. 담보 설정 안 해도 그냥 생긴다고. 그래가지고 50만 원 다 받을 때까지 자동차를 뭐 할 권리가 있다고요? 유치하죠. 안 내어주죠. 고객님 그렇게는 안 됩니다. 외상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50만 원 가져오세요. 안 그러면 차 못 드립니다. 이렇게 유치하는 거지. 그러면 그 돈을 받기 위해서는 차를 찾아가기 위해서는 50만 원을 줘야 돼 안 줘야 돼? 물건을 유치함으로써 채권의 만족을 담보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유치권이에요. 그러니까 유치권은 담보 설정을 한 거야? 법에 의해서 생기는 거야 그냥? 법으로 생긴다고 해서 무슨 담보물권을 한다? 법정. 질권 한번 보여드릴게요. 질권은 조문이 다르게 생겼어요. 동산 질권자, 전당포 업주 말합니다. 예입니다. 채무자, 제3자 빼고 갈게요. 채무자가 여기가 포인트예요. 제공한 동산. 제공했다는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얘한테 가서 돈을 빌리고 900만 원 빌리고 저 물건 3개를 갖고 와서 제공을 한 거야. 담보를 설정하는 계약을 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계약한다는 거죠. 제공을 한 동산을 뭐 하고 여러분들 점유하니까 저기 질권에도 유치하는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유치하는 힘이요. 있지. 돈 갚을 때까지 그거 안 내어주는 거지. 그러고 있다가 계속 안 갚으면요. 돈 갚으면은 내어주는 거고 물건 3개. 안 갚으면은 그 동산을 가지고 다른 채권보다 자기 채권에 뭐를 받는다고요? 우선 문제를 받죠. 여기도 저당권랑 비슷하네. 그럼 우선 문제를 받기 위해서 경매해버릴 수 있을까 없을까? 저 물건들을요. 있어. 저게 질권이에요. 질권. 그러니까 질권은 질권 설정 계약과 물건의 인도에 성립하는 무슨 담보물권이다? 약정 담보물권인 거죠. 그러면 저당권은 가볼까요? 저당권자 은행은 국민은행은 채무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담보로 제공했다. 저기도 제공이 있네. 제공이니까 이 저당권은 법으로 생겨요? 계약으로 생겨요? 계약으로 약정하는 거지. 우리가 은행 가서 우리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는 거니 계약을 한다는 거니까. 제공한 부동산을 통해서 다른 채권보다 자기 채권에 뭘 받는다고요? 우선 문제. 근데 여기를 점유를 이전하지 않는다 그랬어. 그러니까 이 건물주인이 국민은행에다가 건물을 내어주지는 않으니까 국민은행은 저당물을 점유한다, 점유하지 않는다. 점유하지 않으니까 유치하는 힘은 없지. 무슨 힘밖에 없어요? 우선 변제 힘밖에 없지. 우선 문제밖에 없지. 유치하는 힘은 없지. 점유를 안 하니까. 됐어요. 일단 요거 첫 줄 보셨고 두 번째를 볼게요. 객체가 달라요. 객체가. 자, 다시 유치권은 타인의 뭐를 점유한다고 돼 있어요? 물건. 물건에는 부동산도 포함되고 동산도 포함되죠.
그렇죠? 자전거 수리센터에 수리 맡겼는데 수리비 안 주면 자전거를 유치한다? 동산 유치권이에요, 부동산 유치권이에요? 자전거, 동산, 시계 수리점에서 시계 수리비 못 받으면 시계 유치할 수 있지. 동산 유치권. 건물 지어줬는데 건축비 못 받으면 건물도 유치해버릴 수 있거든. 부동산 유치권. 이렇게 물건이에요, 물건. 부동산, 동산을 가리지 않아, 유치권은. 하지만 질권은요, 뭐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들? 무슨 질권자? 동산 질권에. 질권은 동산에만 생기는 거야. 토지에 대한 질권, 건물에 대한 질권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전당포에는 땅 문서, 집 문서 가져가서는 안 돼요. 저런 귀금속이라든지 저런 걸 가져가야지. 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동산. 그 다음에 저당권은요. 저당권은 담보로 제공한 뭐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들? 부동산이잖아. 토지 건물이죠, 기본적으로. 물론 예외적으로 특수한 동산들, 자동차, 선박, 항공기 이런 거 되긴 되는데 그건 예외이고 지금 원칙만 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객체가 다 달라요. 그 다음에 효력이 다르지. 자, 담보물권의 효력은 우유라 그랬잖아. 우유. 우가 뭐죠? 우가? 우선 변제적 효력. 유가. 그럼 유치권에는 다시 돌아가 볼게요. 유치권은 뭐 할 권리가 있다고요, 여러분들? 유치할 권리가 있다고 돼 있고 이게 우선 변제 얘기는 언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카센터에서는 유치권자는 그 물건을 유치만 하는 것이지, 돈 받을 때까지 유치하는 것이지, 저걸 50만 원을 받기 위해서 자동차를 경매해서 50만 원을 배당 절차에서 우선 변제 받아가는 힘은 없어요. 무슨 힘밖에 없다는 거야? 유치하는 힘밖에 없어. 질권은요? 질권은 그 채무자가 맡겨놓은 이 물건들을 버버리하고 뭐 이런 거, 샤넬 얘들을 점유로 한다는 거죠. 점유한다는 게 물건을 뭐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유치한다는 거지. 돈 갚을 때까지. 유치하는 힘이 있어, 없어요? 있고. 그리고 뭐도 받을 수 있다고요? 계속해서 돈 안 갚으면 경매해가지고 우선변제 받을 수 있으니까 질권은 유치하는 힘과 우선변제 받는 힘이 다 있는 거지, 이렇게. 근데 저당권은요. 저당권자가 점유를 이전 받아, 안 받아? 점유를 안 하니 무슨 힘은 없는 거지? 유치하는 힘은 없고 돈 안 갚으면 경매에서 뭘 받아가는 거야?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이해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선 변제적 효력이 있는 질권자하고 저당권자는 우선 변제를 받으려면 그 해당 물건을 돈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무슨 권이에요, 여러분들? 경매권이야, 경매권. 경매권이 여기 둘이는 당연히 있어야 돼. 근데 이쪽은 유치만 하는 것이지 여기 우선 변제권이 없기 때문에 유치권자에게 경매권이 없어야 될 것 같은데 유치권자에도 경매권이 있어요. 경매 종류가 달라요. 질권자, 저당권자가 하는 경매는 실질적인 경매고 유치권자가 하는 경매는 형식적 경매라고 경매 종류는 다르지만 어쨌든 경매권은 있긴 해요. 이건 뭐 지금 안 할 거예요. 좀 됐고. 자, 그 다음에 이 밑에 네 칸. 이 밑에 네 칸을 한번 보세요. 저기 노란색 제목 뭐라고 돼 있죠? 담보물권의 통유성. 통유성이 뭐야? 통가? 공통. 유. 있을 유. 성질. 풀이해봐요.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질. 담보물권에 공통적으로 있는 성질 이 말이죠. 그게 유치권에만 있는 게 아니고 질권에만 있는 게 아니고 저당권에만 있는 게 아니고 담보물권이라면 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담보물권의 특성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가 뭐다? 부수, 불물. 불러보세요.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물상대의성 이렇게 있어요. 하나씩 볼게요. 이게 뭔 말인지. 자, 부종성부터 볼게요. 부종성은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 부종성을 얘기하려면 주와 종이 나와야 되죠. 종된 것은 주된 것과 법적 운명을 같이 한다. 이게 부종성이지.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담보물권에서 무엇이 주고 무엇이 종인지 느낌이 옵니까? 채권이 주예요.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주예요. 채권이 주죠. 채권 때문에 저당권이 필요한 것이지 저당권 때문에 채권이 필요한 게 아니죠. 저당권은 채권의 만족을 위해서 노력 봉사하는 권리잖아요. 맞나? 그러니까 이런 거네. 부종성은 채권이 성립하지 않아. 채권이 없어. 그럼 저당권이 생기겠어? 담보물권이 생길 수가 없어. 그럼 채권이 만약에 뭐 하면요? 담보물권은 당연히 같이 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없이는 뭐가 존재할 수 없는 성질이지. 채권 없이는 담보물권은 절대로 존재할 수 없어. 이게 부종성이에요. 부종성이에요. 근데 이게 이 부종성이 여기는 저당권 파트에 나오네. 아무데나 막 여기 나왔다 저기 나왔다 해요. 부종성. 저당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이 등등 사유로 인해서 채권이 뭐 하면요? 소멸하면 저당권도 소멸한다. 이게 통유성이기 때문에 저당권의 대표로 나와 있지만 여기다가 뭘 넣어도 될까요? 뭐 넣어보세요. 유치권. 채권이 소멸하면 뭐도 소멸한다?
유치권 소멸한다. 채권이 소멸하면 질권도 소멸한다.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도 소멸한다. 부종성. 말소등기를 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요 건물주인 갑이 국민은행에 빌린 돈 1억 원을 갚았어. 대출금을 싹 다 갚으면 채권이 없어지지. 그럼 여기 잡혀 있는 저당권은 존재해요, 소멸한 거야? 그 말소등기를 안 해도 소멸한 거예요. 말소등기를 나중에 차차 이제 빨간 줄을 긋겠지만은 빨간 줄을 그어야지 저당권 소멸하는 게 아니고 채권과 함께 사라지는 거야. 그냥 법적으로는. 마치 뭐하고 비슷한 거냐? 사람이 사망하면 사망 신고를 하죠. 근데 사람이 사망했어요. 아직 사망 신고 안 했어. 그럼 살아 있는 거야, 죽은 거야? 죽은 거죠. 그런 거야. 살았다, 죽었다는 실체고 사망 신고 이런 것들은 절차죠. 형식이고. 실체가 형식에 반영되는 것이지 형식이 실체를 좌지우지하는 건 아니니까 말소등기 안 해도 일단 저당권 소멸한 겁니다. 그 다음에 수반성. 부종성하고 수반성은 사실상 같은 거예요. 생각해 보시면 수반을 한다는 게 뭐가 주와 종이 있을 때 이것도 넓게는 부종성인데 종이 주에 수반하는 거지. 수반한다.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나가면 국무총리 이하 각부 장관이 대통령을 수반하는 거잖아요. 맞나요? 종이 주를 따라다니는 성질을 뭐라 한다? 수반성이라. 수반성. 그래서 뭐냐면은 담보물권은 채권하고 수반해서만 처분할 수 있지, 채권하고 세트로 처분할 수 있지, 채권하고 따로 떼어서 담보물권만 따로 처분할 수는요 없는 성질. 그게 수반성인데 어디 나오느냐? 361조에 나와요. 361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저당권은 담보한 채권과 분리해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를 하지 못한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국민은행은 이 건물주인에게 돈 받을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돈 받을 권리는 저당권이 아니고 뭐죠, 여러분들? 채권이고 그 돈을 안 갚으면 이 집을 경매를 붙일 권리가 뭐예요, 여러분들? 저당권이잖아. 그래서 우선문제 받아갈 수 있는 힘. 근데 국민은행은 채권과 저당권을 세트로 신한은행에 넘겨버릴 수 있을까 없을까? 이렇게 붙여가지고요. 채권 플러스 저당권을 거래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국민은행이 신한은행에다가 뭐만 팔 수는 없다는 거죠. 뭐만. 저 채권만 팔 수는 있어요. 채권은 혼자서도 저당권을 없애버리면서 채권은 팔 수 있는데 뭐만 팔 수는 없다는 거지. 저당권만 사가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 아닌가? 한번 생각해봐. 이게 뭔 말인지 알아들으신다면 내가 뭐 사는데 여기 KBS 갑이라는 사람이 저당권을 사요. 근데 자기는 채권 같은 건 필요 없대. 자기는 저당권을 갖고 싶었대. 그래서 채권은 안 사고요. 저당권만 사겠대. 저당권이 뭔지 모르는 거지. 저당권은 저당물을 경매시켜서 자기의 채권을 우선 변제 받아가는 힘이에요. 근데 나는 돈 받을 채권은 없어. 근데 뭘 저당권이 필요가 안 되지. 말도 안 되네. 그러니까 유치권이든 질권이든 저당권은 독자적으로 거래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사고 팔 수 없다. 사고 팔려면 무엇과 함께 사고 팔아야 된다? 채권하고 같이 붙여서요. 그렇게만 되는 성질을 뭐라 한다고요? 수반성이라 해요. 그 다음에 불가분성. 불가분이 뭐죠? 나눌 수가 없는 성질. 담보물권은 채권의 만족을 담보하기 위해서 가진 권리죠. 채권을 전부 다 변제받아요. 100% 만족을 볼 때까지 담보물권은 전혀 사라지지 않고 담보물 전부의 효력을 미치고 있는 성질. 그게 불가분성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유치권에 나와 있어요. 불가분성은. 저당권 파트에 없고 아무 때나 막 지 맘대로 막 꼽아놨어. 이렇게. 통유성이기 때문에 다른 데 준용을 하면 되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유치권의 불가분성. 유치권자는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해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요. 유치물 전부를. 여기다 한번 넣어볼까? 얘가 50만 원이거든, 수리비가. 50만 원을 전부 다 받을 때까지 자동차 전부를 유치할 수 있다는 거지. 혹시 차주가 25만 원을 먼저 주면서 내 돈 반 갚았으니까 유치권도 반 없어지네. 차를 반 노광돼서 탈래? 반은 탈래? 반을 줘야 돼? 안 줘도 돼? 아니, 줄 수도 없지. 차를 반 노광되면 고철돈이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다 받을 때까지 50만 원 다 받을 때까지 저거를 안 내어줘도 되는 성질. 근데 저거는 물건이 하나에서 그런 게 아니고 물건이 여러 개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혹시 자기 차하고 와이프 차 두 대를 같이 수리를 맡겼어요. 합쳐서 100만 원 나왔어, 수리비가. 그럼 유치권이 지금 두 개 있는 거거든. 그때도 불가분이에요.
그때도 불가분이야. 그래서 하나의 계약으로 했기 때문에 50만 원 줄 테니까 내 차부터 먼저 쳐요. 와이프는 따로 계산할 거야. 이렇게 안 돼요. 둘 다 계속 유지해버릴 수 있어. 100만 원 다 받을 때까지. 불가분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거든. 900만 원 빌리고 3개 맡겼거든 물건. 근데 얘가 와가지고 일단 300만 원 먼저 갚네. 전당포에 와가지고. 팔 아파 죽겠으니까 구두나 좀 주세요. 이렇게 맨발로 다니니까 발이 너무 아프네. 구두 하나만 달래. 물건 3개 중에 하나 달래. 그럼 전당포는 내어줄 필요가 없어요. 900만 원 다 받을 때까지 3개 물건을 전부 다 유치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성질이라고 여러분들? 불가분성이야. 얘도 마찬가지예요. 1억 빌려주고 저당 잡았는데 뭐 9,999만 원을 갚았어. 10,000원 남았어. 10,000원. 10,000원 남았어도 저당권은 고스란히 남아있는 거야. 응? 이게 불가분성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물상대의성이에요. 물상대의성은 뭐냐? 여기 가치의 변형물. 가치의 변형물 위로 위치 이동을 하는 성질. 이건 어떤 얘기냐면 담보물이 멸실된 거야. 물건이. 자,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물건이 멸실되면 채권이 없어져요. 물건이 없어져요. 물건이 없어지면요. 물건이 없어지지. 그거 어렵나? 그게. 그렇죠? 저당권이 없어져요. 채권이 없어져요. 저당권이 없어지지. 그럼 원래 사자였다가 하이에나로 지위가 전락될 위기가 있는데 근데 멸실되거나 수용도 마찬가지. 토지가 수용되면 그게 원시취득이어서 저당권이 없어지거든. 근데 그게 멸실이나 수용되면서 그 물건 가치의 변형물, 변형체가 생긴 거야. 가치 대체물 내지 변형물. 그러면 그 위에 담보물권이 이쪽으로 위치 이동해서 거기에서 우선물권을 행사하는 성질. 그게 물상대의예요. 물상대의. 예를 들어서 KB는 요 건물 주인이 빌려간 돈 안 갚으면 요거를 경매할 수 있어 없어? 요 저당물을요. 요걸 경매해가지고 요거 환가대금해서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을 받아갈 수 있죠. 근데 요거 저당물이 불나서 화재로 싹 없어졌네. 그럼 KB의 채권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뭐가 없어지는 거죠? 저당권이 없어져요. 저당권이 없어져야 되는데 없어지긴 없어져요. 없어지는데 이 건물 주인이 화재보험을 들었다네. 화재보험을 드니까 보험금을 타는 거지. 보험금은 이 물건의 값어치가 변형된 물건이지 않았습니까? 맞나? 그러면 보험금을 통해서 우선 변제권 행사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걸 뭐라 한다고? 그걸 물상대위라고 해요. 물상대위. 보세요. 이쪽을 100페이지하고 96페이지 나오는 그림 비교하는 건데 100페이지 거 먼저 볼게요. 100페이지를 보시면은 을이 요 1억 빌려주고 갑소유 건물에 저당권을 가지고 있었어. 원래 사라지기 전에. 그래서 돈 안 갚으면 요거를 팔아가지고 우선을 받아갈 계획이었는데 요게 건물이 화재로 전소된 거지. 건물이 없어지면은 채권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뭐가 없어진다고 여러분들? 저당권이 책을 그렇게 안 보셔도 되고 여기 집중하셔서 나중에 보시면 돼요. 뭐 너무 찾지 않으셔도. 저당권이 없어지는 거지. 저당권이. 그러면 다른 재산에 대해서는 나는 이제 사자예요, 하이에나예요. 나도 하이에나일 뿐이지. 그런데 이 소유자가 화재보험을 삼성화재에 들어가지고 요 3억짜리 집이 날아가면서 3억 상당의 보험금을 받게 된다네. 이게 이 물건이 가치가 변형된 가치 변형물이라고. 그럼 이 보험금을 통해서 뭐를 행사한다는 거죠? 우선면제. 그러려면은 보험금이 지급되기 전에 압류부터 해야 돼. 채권 압류. 통장에 꽂히기 전에. 꽂히면 이제 물상대위가 안 되거든. 나중에 차차 배우시기로 하고 압류를 해서 법원으로부터 이런 명령을 받아가지고 이 건물을 팔아가지고 우선면제 받아갈 것을 화재 보험금을 통해서 우선면제 받아가는 거지. 다른 채권자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야. 야, 하이에나들 내 말 들어봐봐. 너거 있잖아. 이거 내 저당물이었지. 이거 돈으로 바뀌면 돈으로 바뀌어서 경매로 돈으로 바뀌면 니들은 나하고 겸상 못했잖아. 내부터 먹는 거였잖아. 근데 이 물건이 없어지면서 그 변형물로 보험금을 나온 거야. 돈으로 바뀐 거와 다름없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보험금을 통해서도 너희들하고 겸상할 지위가 아니야. 내가 먼저 사자 노릇할 거야. 너희들 대기해. 내가 다 먹을 때까지. 이렇게 우선 문제를 주장할 수 있어 없어요? 그거를 무슨 성질이라고 한다고요? 물상대위라고 한다고. 물상대위의 개념은 가치의 변형물을 통한 우선 문제 이 소리지. 그렇다면 유치권에는 그게 인정이 안 돼요. 왜냐하면 유치권은 애초에 뭐가 없는 거죠. 우선 문제권이 없었지. 유치만 하고 있었던 거지. 예를 들어서 여기는 유치권자예요. 수상권자가 아니라. 요거 돈 받을 거라고 임차인이 유치하고 있었는데 불나서 없어졌어. 그럼 유치권 없어지고 혹시 보험금이 나온다 하더라도 보험금을 압류해서 얘 저당권자처럼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원래 유치권자는 그 물건을 뭐만 할 수 있었지 뭐는 못하는 거였죠.
유치만 할 수 있었지 그 물건을 환가시켜서 우선 면제 받아가는 힘은 없었기 때문에 가치의 변형물이 생겼다고 해서 없었던 우선 변제권이 느닷없이 생기지는 않는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물상대의성이 없다는 거예요. 유치권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이 그림을 통유성이라고 했으니까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물상대의성이 유치권, 직권, 자권 싹 다 있는데 여기 하나만 빵꾸 나 있다. 여기만. 유치권에는 무슨 성질이 없다? 물상대의성이 없는 이유가 뭔데? 유치권에는 뭐가 없기 때문이죠? 우선 변제권이 원래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렇다는 거지 논리적으로. 뭐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이게 담보물권의 일반적인 개념들이 이 정도는 이해를 하시고 이제 유치권으로 들어가고 저당권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몇 가지만 풀어볼게요. 자, 채무자의 변제로 돈을 갚아서 피담보 채권. 자, 피담보란 말은 좀 이따 설명할게요. 채권이 소멸하면 말소 등기를 하지 않아도 아직 등기부에는 말소가 안 돼 있어도 저당권도 소멸을 한 거다. OX. 뭐예요? 오죠? 예. 저당권 소멸한 겁니다. 말소 등기를 하지 않아도. 저당권은 그 담보하는 채권과 분리하여서 채권하고 떼어서 저당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채권하고 따로 떼어서 양도할 수는 없다. 맞죠? 수반성. 그게 무슨 성인지는 매칭을 시킬 필요 없어요. 그도 안 물어보거든. 이게 부종성이냐, 이 개념이 수반성이냐. 학계로는 그런 거 엄청 물어보죠. 이게 무슨 성질이냐고 막 해가지고 부증성, 뭐 원각 뭐 물어보는데 여기 그런 거 안 물어봐요. 그냥 그런 용어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그걸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거지 그냥. 저당권은 따로 양도가 안 된다. 채권하고 따로 떼어서 양도할 수 있냐 없냐.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물어보지. 그걸 무슨 성이라고 부르는지 용어를 중시하지 않아요. 민법은. 그 다음에 저당물의 멸실이 되었어요. 그 저당물의 소유자가 받게 될 금전, 가령 화재보험금이 소유자에게 지급되기 전에 화재보험금 청구권이 압류가 되었어. 누구에 의해서 압류되었을까? 저당권자가 압류한 거지. 그럼 저당권자는 거기서 물상대의권을 행사할 수 있죠. 여기서 말한 물상대의권이 다르게 표현하면 뭘까요? 우선 변제권이야. 거기에서 우선 변제권 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맞는 말이고. 유치권은 요거 세 문제만 풀어볼까요? 뭐 아주 유치권 안 받지만은 요거는 풀 수 있거든요. 유치권이라는 이 권리에는 유치적인 효력은 인정이 되지만 우선 변제적인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맞아요? 맞네. 질권은 어때요? 생각해봐요. 생각해서 말해봐요. 질권은 전담보 질권은 유치적 효력도 있고 우선 변제적 효력도 있고 저당권은 어때요? 유치하는 효력은 없고 우선 변제받는 효력은 있고 유치권에는 물상대의가 인정되지 않죠. 왜요? 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치권자의 과실 없이 유치물이 소실되어서 불타서 없어졌어요. 유치권자의 권리가 화재보험금 청구권 위에 가서 미친다고? 이거는 화재보험금 청구권 압류해서 거기서 우선변제를 받아가겠다는 건데 그럴 수 없다. 이게 물상대의가 인정되지 않는 말을 풀어서 쓰는 말이거든. 똑같은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마지막 이렇게 담물고 총설하고 이제 유치권하고 저당권을 가볍게 한번 뭐 어떤 건지 제가 가볍게 살펴보겠습니다. 예.